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 미달로 태어나서 병원에서 살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랑 남편이랑 항상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새벽 안 가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교직에 있었고 저는 약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약품을 잘 안다 하더라도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항상 병원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저의 부부 생활이 완전히 아들 위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점차 아들이 건강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었죠. 아들이 8살 무렵부터는 잔병치레도 없어지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몸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시작하게 한 운동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제 아들은 또래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희 부부가 바랬던 건 오로지 다른 거 바라는 것 없이 건강히 자라나는 것뿐이었네요. 그런 아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랬던 건지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아들은 자신의 꿈은 의사라며 의대까지 목표 잡고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의 오래 살기 힘들 거라던 아들이 건강하게 의사까지 되었으니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을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삶이란 게 정말 힘들듯이 아들은 병원에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었죠. 대학생 시절 때부터 바쁜 아들이 병원에 갇혀 살다시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씩 아들을 볼 때마다 제대로 된 연애는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는 게 다였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주변에서 소개받아서 한두 번씩은 만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도 오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면서 동료 의사를 만나기는 뭔가 민망하기도 해서 싫다며 쑥스러워하던 아들. 그런 아들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저희에게 자신보다 2살 어린 여자를 데려왔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들에게 어디서 만났냐고 하니까 그냥 친구 소개로 소개팅 받게 되었다고 조금 얼버무리며 말하는 아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 카카오톡 모임방에서 만난 여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한두 번씩 소개받고 더 이상 소개받을 때도 없기도 하고 그런다고 결혼정보업체 가입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뭔가 조건만 따지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 모임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지 못한 마음에 맞는 여자가 생겼다는 게 예비 며느리라는 거죠. 아들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던 시점이라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 되었든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직업이 공무원이면 나쁘지도 않았고 아들이 어련히 좋아하면 그런가 싶었죠. 예비 며느리의 집안의 부모님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더군요. 집안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떤 나는 아들의 말에 그 집안의 인사는 드린 거냐니깐 이미 드렸다며 자기를 너무 좋아해준다던 아들. 그래서 결혼을 저희도 서둘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오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희 앞이라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예비 며느리는 말은 아끼고 아들이 대부분 대답을 다 하더군요. 나이든 제 눈으로 봐도 요즘 애들 중에서도 눈길이 갈 정도로 이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아이가 여태 시집을 안 간 것도 신기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자 남편은 저에게 말하길 그럼 우리 아들 민기도 여태 장가 안 갔는데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하냐는 말에 넘어갔었죠. 그 후 상견례도 하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며 혼수와 예물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을 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약국에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여자 손님을 만나게 되었었죠. 그 단골 여자 손님은 제 친구의 지인이기도 했고 또한 저희 약국이 그 여자 손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웠기에 제 친구의 소개로 저희 약국에 자주 들려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자 손님은 서로 반갑다며 인사 나누다가 여긴 어쩐 일이냐는 말에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결혼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비 며느리랑 혼수랑 예물을 보러 왔다고 말했고 말한 김 저희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희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혹시 언니나 여동생이 있냐고 물어보자 예비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동생 하나 있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자 손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두 분 다 공직에 계신다며 대신 대답해드리면서 여자 손님에게 반대로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니까 그 여자 손님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음에 또 보자면서 그 자리를 다급하게 떠나시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말하길 꺼려하시는 듯한 태도였거든.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말하길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마침 오늘 백화점에 만났다고 하는 지인 친구 통해서 들었다고 말을 하길래 안 그래도 곧 청첩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맞다고 낮에 그 단골 여자 손님분 만나서 그분 통해서 먼저 이야기 들었구나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는 저에게 혹시 며느리 될 아이 사진 좀 볼 수 없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안한 느낌이 확 오더군요. 안 그래도 오늘 그분이 우리 며느리 될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하면서 별로 표정도 안 좋아지 갑자기 행하니 가버리셨는데 그게 안 그래도 신경 쓰였다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냐니까 자기도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될 아이 사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통해서 며느리의 사진들을 구해서 친구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 한참 뒤에 내일 자기 좀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근처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자기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웨딩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희 예비 며느리가 신부 복장을 하고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저희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황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묻자 제 가게 단골 여자 손님인 친구의 지인과 친구가 아는 사람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고 하네요. 그 단골 여자 손님은 최근 저희 예비 며느리를 보고는 아무리 봐도 그때 결혼식 갔을 때 봤었던 신부 같다고 했었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말과 함께 특히 부모님이 공직자라는 건 그때 그 결혼식 가서 얼핏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가 잘못 봤나 해서 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사진까지 받아서 본 것이었죠. 특히 신부 가족 사진 속에 있던 신부 측 부모의 얼굴은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게 하였고 남편과 저는 그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자 아들도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란 거 알고 있었냐니까 아들은 자기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말하면 저희 앞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자 예비 며느리는 아주 담담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은 찾아온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말하길 너 왜 결혼한 거 숨겼냐? 니까 한참 대답이 없던 예비 며느리가 힘들게 입을 열게 되어 말한 첫마디가 결국은 알게 되었구나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장 설명해보라고 하니 예비 며느리는 그냥 결혼했었다가 서로 안 맞아서 몇 달 안 살고 헤어진 것뿐이라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3달도 같이 안 살았기에 이혼 경력도 없다며 그런 걸로 자기는 이혼녀 딱지 붙이기도 싫다고 솔직히 몰랐으면 그냥 결혼해서 잘 살았을 거 아니냐며 갑자기 뻔뻔하게 대답하는 예비 며느리 눈을 보고 있으니 진짜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두말 없이 저는 예비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인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저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당신들 아들이 이상한 여자 만나서 3달도 안 되어서 이혼했다면 거기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주변에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니겠냐며 그런 걸로 뭐라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흥분하며 말하는데 이건 뭐 저희가 마치 이런 사소한 일도 못 받아들이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지금 보니 당신들이나 예비 며느리의 인성이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오히려 이런 게 걸려서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겨우 이까지 일로 이런다고? 아니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냐니까 사과하면 받아는 줄 거였냐고 비아냥거리길래 저는 더 이상 말조차도 섞기 싫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저희 아들을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예비 며느리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같은 집에 살던 기간에 저희 아들을 만나서 처녀 행세를 했던 거였죠. 그걸 알고서 따지니 인연이 한 소리가 어차피 그때 둘의 사이는 진즉에 끝나 있었고 서로 언제 나가니 많이 했었던 단계였던지라 그게 뭐가 그리 흠이 되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하지 왜 아들한테는 처녀 행세했냐고 하니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진짜 구질구질하게 짜증나게 한다며 어차피 그래서 저희 둘 결혼도 안 할 건데 지금 와서 그런 걸로 따지면 뭐하냐고 지가 되려 짜증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간 같지 못한 짐승이랑은 더 이상 말을 섞어선 좋을 게 없다 싶어서 그냥 결혼을 깨자고 하니 이 인간들이 다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한 거니 혼수에 단한다고 나갔던 돈들을 물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민사소송으로 고소 진행했네요. 그렇게 사돈과 예비며느리였던 년 직장으로 소송장이 날아가니 난리가 났었죠. 그제서야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직장 시끄러워지니까 이거 빨리 고소 취소해달라고 뭐하는 짓이냐며 성질내는 그들에게 저는 덤덤하게 말해줬네요. 우리는 명백히 결혼 사기를 당했고 이걸로 형사소송까지 하고 싶지만 요건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민사로 위로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하니 그냥 그 위약금들이나 혼수한다고 쓴 돈들 안 돌려받겠다고 말하며 그제서야 제발 좀 고소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니 니들 한 짓거리 생각해서 우린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고 계속 똑같이 말하자 저희 집을 이제는 직접 찾아와서는 돈 지금이라도 당장 줄 테니까 자기 딸 이러다가 결혼 못하겠다며 제발 취소해달라는 그 사돈 얼굴을 보고 있으니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 사돈에게 어디 또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소송하는 것 같냐며 그냥 평생 반성하고 살으라고 앞으로 계속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는 그 이후로도 소송장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끝내 예비며느리년 직장 내 평판이 아주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또한 그 사돈 인간들 우리 아들한테는 예기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도 더러운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일찍이 은퇴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거기다 마침 예비장모가 될 뻔했던 여자는 마침 승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중요한 기로였었는데 그런 여론들 타서 승진이 안 되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네요. 그 이야기 들으니 그나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이후로 좀 침울해져서 한동안 여자 소개도 안 받고 있는데 참 세상에 경우 없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지만 이건 좀 너무 선 넘지 않았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